안녕하세요. 저는 2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익숙한 주방의 소리와 손님들의 발걸음이 제 하루를 채우고 있었지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식당 앞에 낯선 풍경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바로 붕어빵 리어카였습니다. 붕어빵 리어카를 끌고 온 사람은 제법 젊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땀을 흘리며 열심히 반죽을 붓고 뜨거운 철판 앞에서 붕어빵을 구워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괜히 마음이 갔습니다. 젊은 여자가 참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붕어빵을 자주 사 먹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기도 했고 리어카 옆에 서서 건강 챙기면서 일하시라고 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붕어빵 사장은 수줍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한참 서 있다 보면 손이 꽁꽁 얼어붙어 힘들까봐 저는 종종 식당 안으로 불러들여 따뜻한 국물을 내어주었습니다. 가끔은 밖에 오래 있으면 힘드니 잠깐이라도 몸 좀 녹이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붕어빵 사장은 매번 감사하다며 사장님같이 좋은 분은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식당으로 아주 좋은 밀가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밀가루 한 포대를 건네주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좋은 밀가루니까 붕어빵 구울 때 한번 써보라고 맛이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붕어빵 사장은 두 눈을 크게 뜨며 이렇게 좋은 걸 주셔도 되냐며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손을 내저으며 같이 장사하는데 서로 힘내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붕어빵 사장을 동생처럼 여기며 마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의가 점점 당연한 권리처럼 변해갈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뒤 식당이 한창 영업 중일 때였습니다. 붕어빵 사장이 불쑥 들어와 혹시 밀가루 좀 빌려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장사하다가 급하게 필요했겠거니 싶어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와서 밀가루를 빌려달라고 했고 제가 없을 때에는 직원들에게 직접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빌려간다고는 했지만 갚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식당에 들어와 밥을 시켜 먹더니 계산대 앞에서 나중에 드려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곤란할 것 같아 웃으며 넘겼지만 그녀가 외상으로 먹은 밥값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붕어빵 사장이 불편해졌습니다. 밀가루까지 챙겨줬는데 이제는 아예 당연하게 여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불편한 마음이 점점 커졌지만 괜히 제가 좋아서 마음 쓴 걸로 생색내지 말자는 생각에 모른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계속되던 어느 날 마감 시간이 가까워져 저는 직원들에게 청소를 부탁하고 잠시 볼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주방 앞 바닥이 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직원 중 한 명이 머뭇거리며 주방에 가보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급히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붕어빵 사장이 제 식당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자기 장사 도구들을 닦고 있었던 겁니다. 직원들은 퇴근도 못하고 있었고 주방은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밀가루를 가져간 것도 외상밥을 먹은 것도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건 아니지 않냐고 아무리 그래도 제 주방에서 그것도 허락도 없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붕어빵 사장은 순간 굳어버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죄송하다고 너무 급해서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본인이 어질러 놓은 주방을 치우지도 않은 채로요. 저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했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열자마자 붕어빵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어두웠고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어제 그렇게 하신 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본인을 그렇게 망신 주면 자기가 뭐가 되냐고 밤새 한숨도 못 잤다며 저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내가 망신을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잘못은 본인에게 있는데 왜 저를 탓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은 채 억울하다, 분했다는 말만 반복하더니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붕어빵 사장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노려봤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식당 직원이 붕어빵을 사러 갔는데 그녀는 차갑게 다 팔렸다고 말하며 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옆 철판에는 막 구워낸 붕어빵이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어린애처럼 투정 부리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씁쓸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기에 당연히 사과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식당에 단골 손님 한 분이 찾아와 심각한 얼굴로 붕어빵 사장님이랑 싸우셨냐며 자기 손님들한테 저희 식당이 맛없고 위생이 안 좋다며 험담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챙겨주고 도와줬던 사람이 본인 잘못을 한번 지적한 걸 가지고 뒤에서는 제 식당을 흉보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장난은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도 사실 자기도 지나가다가 그런 모습을 몇 번이나 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도와주고 챙겨주고 응원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소란스러워지는 게 싫어 붕어빵 사장에게 따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붕어빵 사장이 제 험담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며 제 식당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제가 대응을 하지 않자 붕어빵 사장은 본인도 민망했는지 험담을 그만둔 듯했습니다. 더는 노려보지도 않았고 마주쳐도 괜히 눈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당 앞에 늘 있던 붕어빵 리어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가 다른 곳으로 옮긴 건가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잠시 들른 식당 건물주가 본인 건물 앞에서 장사를 하길래 신고를 해서 쫓아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직원들은 못되게 굴더니 꼴 좋다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왠지 통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붕어빵 리어카가 있던 자리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허탈한 기분이 계속해서 들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남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 진심을 허투루 내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걸요. 저는 또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겠지만 이제는 진심만으로 베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